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의 분양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분양자의 주요 대금 지불 수단이 됐으며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솟아오르고 무순위 청약에 10만에서 20만 명이 몰리는 청약 열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457만 7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56만 5천 대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면서 고속도로 교통량도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냈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5월 들어서는 교통량 감소폭이 한 자릿대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10명 중에 8명이 전세값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요, 무려 86.3%나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청약시장의 호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승세가 분양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신축 아파트의 선호 현상,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 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제 옆에 이분 나와 계세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소장님의 강의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20년도 6월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2019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요. 하반기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매년 조사를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분을 이제 올해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제 2020년도분은 2021년도에 주거실태 조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 주거실태 조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법은 없죠. 그렇다면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과 보유는 하고 있지만 내가 거주는 안 한다, 그 주택에. 그렇다는 얘기는 임차 비율이라는 얘기겠죠. 임대차 비율이 그만큼 얼마만큼 되는가. 이 비율을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거를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주거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어느 정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며 또 준비되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 다 연결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그 인구 분포가 더 많은가 당연히 이거는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거 종합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거 정책도 현재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도 기준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주거 실태 조사를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은 본인의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이겠죠.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택에 점유하는 비율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같이 합쳐져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이 보유 비율과 점유 비율은
객관적인 뭐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지역을 봤을 때 도지역은 68.8% 정도, 실제적으로 2006년도보다는 5%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역별 자가 점유율,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좀 높아졌죠. 55.6%에서 60.4%대까지 높아졌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좀 높아진 수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54%대에서 58%대까지 높아진 건 맞고요. 약 한 4%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자가 점유율이 2010년도 기점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현재 50%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는 내 집에 살지 않고 나는 현재 임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은 다 자가 보유율로 들어갈 겁니다. 집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지 않는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시장을 보게 되면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임차 비율과 자가 비율, 특히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또 현재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율이 해당될 테니까 그 보유율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잡힙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 점유율은 한 10년, 한 13년 정도 기준 봤을 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동안 이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자가 보유율, 이 비율은 자가 점유율과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61%대에서 61.2%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자가 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 기준으로 56.8%에서 다시 54.1%로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자가 보유율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했다라는 결론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채만 갖고 있고 나머지 두세 채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8%에서 54%대까지 떨어진 걸 보시게 되면 자가 보유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현재 그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실제 물론 또 이제 집을 또 팔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팔 수도 있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은 현재 처분을 한 비율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자가 보유율이 높아졌고요. 또 도지역 같은 경우는 71.2%까지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택을 더 투자를 해서 더욱더 보유하려고 할 테고요. 그 보유한 주택은 당연히 임대시장으로 현재 편입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형태 비율을 보게 되면 자가냐 전세냐 또 보증금이 있는 월세냐 봤을 때 당연히 200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보게 되면 55.6%가 자가 비율이었는데요. 58%대까지 좀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내 집을 갖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세 비율은 2006년도 아니 2010년도보다는 많이 소폭 좀 비율이 줄어든 편입니다. 당연히 현재 전세 비율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현재 자가 비율로 전환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에서 다시 매매가 되면서 내가 보유하는 주택 비율이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월세 비율이 많아질 테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 비율이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죠. 이 비율은 당연히 매매 수요로도 전환이 됐지만 전세에서 다시 월세 수요로도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 뭐 이것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전세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당연히 현재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월세 비율도 그만큼 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분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현재 보유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가 있는 반면에 월세 수요로 또 현재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 가구 중에 전세 및 월세 비율을 보더라도 푸른 색깔이 현재 전세 비율이고요. 붉은 색깔이 월세 비율입니다. 봤을 때 교차되는 시점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앞뒤가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랬을 때 전세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현재 55%대까지 차지했던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수요들이 당연히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월세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셔야 되고요. 또 2012년도부터 쭉 현재 2016년도까지 그렇게 녹록한 어떤 경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2014부터 16년도까지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격차가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보다는 현재 월세 수요가 월등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게 현재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현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현재 어려움을 또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전세로 현재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전세 보증금을 빼서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득이 얼마만큼 돼야 집을 살 수 있는가 봤을 때 연소득 대비의 주택가격의 비율을 봤을 때는 몇 배가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을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각 지역별로 주택가격 평균치를 내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5배 정도 됩니다. 5.5배. 5.5배가 내 소득의 5배 정도는 있어야 실제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자체가 내 소득의 5배 이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소득이요. 또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6.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뭐 기타 지역 같은 좀 작겠죠. 거기에 월소득,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 대비 내가 월세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현재 수도권 지역이 실제적으로 2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임대료가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임대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로 봤을 때도 계속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현재 월세 수요도 그만큼 만들어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1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2.7% 정도, 16% 정도 되고요. 도지역이 한 12%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현재 내가 마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요. 2006년도에는 8년. 그리고 2019년도엔 6.9년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소유한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건 통계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치가 조금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평균치를 낸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통계를 내서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잘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은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테죠. 또 점유 형태가 현재 어느 정도 점유 형태별 내가 얼마나 거주하는가 봤더니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7.7년 정도 거주하고요. 거기에 임차, 월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내가 처분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0년 넘어가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별로 봤을 때도 전국, 현재 수도권, 광역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수도권 지역은 당연히 6.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도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그러니까 6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보유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뭐냐? 조금 재미있는 사실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비율이 42.6%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전 직주근접이라도 학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움직인다는 비율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하고 지역적인 역경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 거기에 두 번째가 직주 근접, 직장 학교, 직장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30.8%. 그리고 분양받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가 27.2%. 교통이라든가 문화, 공원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가 23.9%.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자녀 교육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움직인다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제는 그 지역의 여건들, 그 주택 자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적인 여건, 설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점유 형태 변화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봤을 때 붉은색 라인이 현재 주거 상향 이동,
주거가 현재 상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푸른 색깔 부분은 주거 하향 이동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월세 같은 경우도 하향 이동 비용이 많죠. 당연히 월세가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전세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가 비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가 현재 자가가 2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시는 31.5%. 당연히 수도권 지역, 집을 갖고자 하는 지역에는 내가 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가 전세 월세 봤을 때도 현재 월세 지원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조금씩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령대별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쭉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도 또 주거 안정성이라든가 자가 전세 월세 비중이 얼마 되는가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봤을 때 청년 같은 경우는 17.2% 정도가 자가, 또 현재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9.3%, 그리고 현재 고령 가구 같은 경우는 76.9% 정도가 자가 비율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거 비용이 현재 5배 정도 해당되는 청년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찬가지로 5배에서 5.5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주거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또 현재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거 정책은 또 바뀔 테고요. 지금보다 더 개선된 정책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19년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 주택의 자가 비율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분들의 임차 가구의 비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건만 되면은 투자 좀 잘 해보고 싶을 텐데 정보 체크 시간에 강남의 두 지역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기후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대래요. 자, 강남권의 소액 투자, 이 키워드가 딱 어울리는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남구 역삼동 바로 떠나볼까요? 네, 부동산 투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는 여건들이 그냥 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 투자 목적만 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주거용 또는 업무용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도보 한 2, 3분 정도 거리에 현재 초육세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업지에 포진해 있겠죠. 거기에는 테헤란로와 연결된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1인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또 강남대로와 연결된 신문화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타운, 삼성 관련된 또 대기업들 종사자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젊은 친구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또 강남역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동 인구도 많은 지역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의 어떤 후광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테헤란로 주변에 이렇게 현재 즐비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주변이 또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1인 직장인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삼동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현재 1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통계가 나올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인프라라든가 광역교통버스, 전철 잘 갖춰져 있죠. 현재 그중에 관공서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백화점 시설들, 유통시설들, 판매, 상업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들이 대부분 다 현재 우상향뿐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현재 틀을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어떤 투자 여건들이 굉장히 충분하다 보셔야 되고요. 주거와 상업시설들, 또 현재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는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복합단지, 이것도 현재 곧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또 인구 구성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에 있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복합개발지구, 지하구간, 지상구간 같이 개발하면서 당연히 그 지역에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서면서 공연장, 호텔까지, 부속 건물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의 인구들을 계속 흡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종상향을 통해서 현재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들이 현재 용적률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가격도 굉장히 자극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불량 원룸이고요.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을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하시면 거의 1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어떤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도 직접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 인기가 많습니다. 다시 소형 거주 공간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또 최대 상권이라든가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이면서도 굉장히 알짜인 어떤 부동산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세는 기본이고요. 지역적인 특성상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량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소장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근처에서 이번에 방 2개짜리 아파트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아파트 찾으러 서초구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지역적인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이 지역 어떨까요? 네, 강남 서초 지역의 신축 아파트, 이 5년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보통 17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좋은 최육세권이고요. 보시게 되면 강남대로입니다. 위로는 테헤란로였고요. 강남대로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 이제 두 개의 전철역이 현재 교차를 하고요. 물론 이제 환승역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된 서초 YC까지 연결되고 우측이 강남, 왼쪽이 서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 구성들이 좋은 직장인 밀집 지역에 그 주변에 또 전철역과 가까운 최육세권 1분이 채 걸리지 않고요. 유일한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직장인들, 특히 이제 대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GTX 또 신호선이 이제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 향후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대치동과 연결된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현재 광역 교통 버스망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경기권까지 나가는 교통망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소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는 현재 젊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대기업 종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유일한 재건축 단지죠. 현재 강남역 주변에 무지개와 신동아, 우성 말씀드린 대로 보통 17억에서 한 3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 현재 입주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거지가 변화가 생기고 그 주변 상권은 이미 확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강남대로 이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 또 상권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현재 강남역 상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도 도보 한 15분이면 도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가깝다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 젊은 층 인구들을 끌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강남권역과 현재 반포권역, 현재 양재권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4차까지 진행됩니다. 1차 구간이 현재 양재역 주변으로 가장 밀접해 있는 구간부터 진행을 하고요. 관광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확충되고 그 주변에 직장 구성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통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청의 복합단지가 또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당연히 부속 건물들은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직장 구성들이 좋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또 아래쪽 양재IC 같은 경우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100만 평 정도 개발 규모의 서초구의 R&C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KT, LG, 현대까지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직장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유통시설 100만 평 규모라는 얘기는 이제 서초구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 않을까 말씀드리시고요. 당연히 그 주변 나누어서 개발을 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큰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도 ABC 노선은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되는 전철 노선, 거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당연히 개통전 효과를 가장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7, 8년 정도는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렴한 투룸 구조 아파트고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원 정도 시세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임대 금액 3억 6천만 원부터 3억 9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월세 가능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활용을 하시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월세 투자도 가능하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대로의 직장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임차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그 주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고수익률이 유지가 된다. 거기에
초역세권 및 환승역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이미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네,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개발 따라 투자를 잘해보고 싶지만 요즘 외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외출 힘드시죠. 그래서 무료로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요. 개발 정책 따라가기 투자 방법이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대1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고요. 무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이분 나와 계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우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소액 투자를 하면서도 좀 기대되는 지역을 원하시거든요. 오늘 가볼 투자 지역 어딜까요? 예, 제가 오늘 크게 두 군데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2030 플랜의 그 7강역의 중심이 되는 그 창동 지역의 다세대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2030 플랜의 3도심에 해당되는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도봉구 창동과 영등포구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네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도봉구 창동 쪽 저는 가보면은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조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 지역 주목하시는 이유, 입지에서 찾아볼까요? 예, 그 도봉구 일대는 그 서울 그 동부권에서 인구는 가장 많으면서 또 이제 자연 경관은 굉장히 수려해갖고 그 선호도는 높아요. 하지만 그 대규모 업무타운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도봉구 일대를 한 분석을 해봤는데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면 그 노도강 해갖고 노원구, 도봉구, 그 강북구 3개 중에서 18년도에서 19년도에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봉구 창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그 도봉구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주목하실 부분은 이곳의 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00년 이전과 2004년까지의 주택 공급이 7만 세대와 뭐 2만여 세대 정도 공급이 된 이후로 2004년 이후에는 그 주택 공급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대략 한 96%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최근 10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4% 이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을 이게 지리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저희 이 도봉구 일대는 그 자연 경관에 수려해갖고 뭐 도봉산과 수락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 이 창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랑천 옆에 그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 굉장히 또 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특히나 그 아파트가 그 천을 끼고서 많이 이게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상권도 개발되고 좋은 지역으로 이제 개발이 됐으나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와의 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조금 인기가 비인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워낙 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 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인프라 시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살기는 좋으나 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좀 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선호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주거하시는 그런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뭐 노후 주택이 96%, 아직은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됐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여기가 좀 좋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봉구 창동 쪽 어떤 소식이 있어요? 예, 서울 그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의 7강역의 그 중심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도봉구 창동과 그 노원구 그 노원역 사이에 있는 이 일대를 일자리의 중심,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중심,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하실 부분은 그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부간선 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바로 이게 창동 뭐 19단지 그 주공아파트나 그 창동역 사이에 살펴보시다 보면 지금 이 아레나 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약 한 2만 여석의 그 좌석이 있는 대형 공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K-팝의 중심, 한류 음악의 중심이 되게끔 이 공연장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이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대형 그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강연, 아니면 이로 인한 뭐 서점 등 여러 인프라가 특히 영화관도 이곳에 다수 포진돼 갖고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그 창업센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지금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대를 융합한다는 뜻은 기존에 그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 지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이후에도 삶을 중요시하는 그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도 이곳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MPO 지원 센터도 이곳에 입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주거 지원 시설도 이곳에 입점하기 때문에 이곳이 또 점점 활성화가 되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동의 차량 기지 이전과 그 도봉구에 위치한 면허 시험장 부지에 그 부지를 검토를 지금 본격적으로 그 개발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창동역과 그 노원역 사이에 그 중랑천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면허 시험장과 차량 철도 기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로 인해서 이 두 지역이 좀 단절 효과가 있는데요. 이 두 건물을 이전함으로써 이 지역에 더욱더 시너지가 나게끔 이 지역을 개발하는 건데 특히나 이 건물 두 개가 이전한다면 지식산업센터와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쇼핑몰들이 입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그 조성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중공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바로 그 한승 주차장 바로 그 부지에 그 건물을 두 개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건물은 지하 7층에서
16층까지 되는 건물이고 그다음엔 지하 7층에서 최고 49층까지 되는 오피스텔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4호선, 그다음에 GTX C 노선까지 바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업무 시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에 계속 고용, 특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 계획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동 일대도 바로 그 동부권, 서울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호선과 4호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GTX C 노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거리가 대략 한 60분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GTX를 이용하시게 되면 대략 50분이 단축된 11분 정도의 출퇴근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는 점 예를 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수원역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또 30분이 단축된 한 30분 정도에 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닌데 이거 다음에는 이제 KTX가 연장이 되는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동 지역의 교통 개발, 특히 철도망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동역 옆에 이제 동부간선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화시키면서 이 지역 일대가 더욱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하 사업이 이제 활성화돼 갖고 중량천 일대가 수변공원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 인근에 조망이 되는 아파트 일대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도봉구 창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도 최근 부동산 상승과 맞물려서 상승을 했겠지만 이러한 지금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확정이 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이 지역 일대가 더욱 좋아진다는 점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도로 개발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이 창동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시간대가 대략 한 10분 내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특히 강남 3선과 연결되는 직주 근접성의 효과가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가장 큰 개발 호재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교통 호재가 눈에 띄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창업 쪽이나 K-팝 쪽 이렇게 젊음이 좀 느껴지는 도 있고요. 억지로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자연 경관도 더 갖춰진다고 하고 또 주거도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개발만 되면은 정말 가격 상승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감 가능할 것 같은데 가격 어떨까요? 예, 현재 가격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를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안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약 1억 원 정도,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금액이 있으면 월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쓰리룸 도시형 생활주택 저희 첫 번째로는 도봉구 창동 지역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요, 2030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핵심 지역에 선별해 오셨거든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영등포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영등포동 7가는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영등포동 7가는 바로 여의도 하면 쉽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금융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 지구가 있는데 바로 정치 국회의사당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동 7가는 기존의 지하철 5호선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이내에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데요. 이곳에 특히 입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영등포동 7가는 워낙 지리적으로 대규모 업무 타운 단지인 여의도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길 1동과 영등포동 일대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영등포구 전체의 증가폭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풍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 지역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뭐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 그 대규모 업무타운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대형 쇼핑몰이 바로 이 영등포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영등포 롯데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코스트코 대형마트 등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등 병원 등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문화시설 등이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1호선, 5호선, 그다음에 이제 9호선 여러 다양한 노선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혼부부들 생애 최초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유독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런 교통망으로 인해서 대규모 서울의 핵심 업무 단지로의 이동성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 뭐 마곡에서부터 바로 공덕, 그다음에 종로 광화문까지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9호선을 활용하시면 강남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뭐 2호선, 1호선을 활용하시면 지벨리도 이용할 수 있고 용산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함께하는 영등포동 7가가 영등포구 안에서도 여의도와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영등포구에 몰려있는 소형 가구분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재정비되는 소식이라던가 뭐 교통 호재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고 노후도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뉴타운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이제 굉장히 도로가 좋아지고 기반 시설이 좋아지면서 이 지역 일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계속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영등포동 7가는 영등포 뉴타운에 인접해 있고 바로 영등포 시장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올랐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그 기존의 구도심 탐의 노후단지가 많은 그 구도심 일대에서는 도로가 기존에 없던 그 지역이었는데 뉴타운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일반 길을 확장해 줬다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동 7가를 시장역에서 7가 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둘레로 빙 돌아서 갔지만 뉴타운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길로 통해서도 이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도 넓어지고 쾌적하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진 점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지역 일대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타운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도로망 계획이 굉장히 잘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아까 동부간선도로에 이어서 서부간선도로 또한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고자 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넓힘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통이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원활하게 교통이 되면서 이 지역 가치가 더욱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영등포의 경인고속도로에 포함된 제물포길 또한 영등포구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너무 교통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로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를 공원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을 해소하고 지상을 공원화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도로망 계획에 맞물려서 또 철도망 계획이 있는데요. 특히 신안산선 개통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통의 효과는 기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거리가 1시간 반에 해당되는 거리를 1시간이 단축된 30분에 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안산뿐만 아니라 영등포 일대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GTX 비노선과 신림선 이런 경전철 노선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등포구 일대가 서남권의 핵심 교통 요지가 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등포동의 여의도동에 지금 이제 대규모 예를 들어서 LG 쌍둥이 빌딩과 국제금융센터 그다음에 이제 파크원 빌딩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 그로 인해서 많은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래도 지금은 저평가 지역이잖아요. 영등포동 7가 쪽 투룸 가격 어떻게 돼요? 예, 시세는 3억 4,500에서 3억 6,700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대는 3억 2,500에서 3억 4,700에 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거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 그 한도를 두시고요. 월세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차등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셨을 때 지금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영등포동 7가에서 저희가 투룸 만나보고 있는데요. 가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등포동 7가는 아무래도 저평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에 뭐 3도심, 뭐 강영 해갖고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 형태로 그 대규모 업무 단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도심지, 그 업무타운의 그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한양도성과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동에 특히 도심지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세 개의 도심지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저평가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일단 투자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족도 높은 지역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그 노후도가 좀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데 노후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선뜻 이렇게 좀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나 제일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은 바로 이게 도로망이나 아니면 대규모 업무타운, 그다음에 이제 철도망과 도로망이 동시에 되는 지역일수록 더욱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의 가치 그리고 여의도의 가치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보고 투자하려면은요 좀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을 텐데 어떤 것 유의해 볼까요? 네, 역시 그 임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창동이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수시로 임장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인식의 그 변화가 있는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지금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공구상가라든가 뭐 시장길, 그다음에 너무 노후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 도로가 넓어지는 그리고 그 지역의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을 그 목격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 가치가 부동산 특히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장 활동을 하시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의도와 바로 가까이에서 그 가치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투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요, 정부의 정책 이후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최대 수혜지는 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무료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많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알찬 시간 꾸며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 문자 상담 번호는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문의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